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정확히 말해 진퇴양난에 빠진 이재명 후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정됐지만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대장동 사건이 막막합니다. 이낙연 지지자들과의 균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도덕성 논란도 과제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형수 욕설, 여배우 의혹 등 시끄러운 게 한둘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뻥이 아닙니다. 그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리다죠. 뛰어난 추진력과 위기 돌파력이 강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빠진 성남시를 구하고 개혁 정치를 선보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때도 제일 먼저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우리의 존경을,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 대리임을 우리가 월급 주는 모습임을 우리가 증명합시다, 여러분. 코로나 국면에선 신천지 본부를 급습하거나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하는 등 발빠른 실행력을 보입니다. 얼마 전 일산대교 무료화도 전광석화했죠. 공약도 거침없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포퓰리즘이 가득합니다. 국토보유세 신설도 주장하는데 여기에선 소수에게 세금을 걷어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며 화끈하게 말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일명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인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내내 압도적 1위였는데 마지막 서울의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연 후보는 무려 62%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경선 불복을 시사함에 따라 경선 후 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불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재명 지사를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패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랑처럼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죠. 황당한 사업 설계도 모자라 법조인들의 로비 정황, 측근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지금 성남시와 그다음 이 도둑대들과 여기에 붙어있던 스태프들 관료들이 경기도로 그대로 옮겨갔는데요. 현재는 이재명 캠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먼 거리에서 연기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몸통이라는 것, 성남의 부패공화국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대장동 사건을 비판합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한다. 유동규 씨가 구속됐으니 시장에 배임 혐의 가능성이 있다. 구속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앞에 커다란 불안이 놓여 있습니다. 여야를 덮친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기존의 친문들,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는 본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결선 투표를 주장했고 서른 의원은 계속해서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과도 있고요. 스캔들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데 원래 본선은 항상 몇 퍼센트 차이로 1, 2% 차이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모두 반박합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죠.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 100% 갖게 하려고 LH 공공개발 포기시킨 거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개발이익 나눠먹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범인입니다. 그나마 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 민간 합동개발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이라도 환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측근과 토건적이 농간을 부리는데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겁니다. 일을 잘한다는 이재명 프레임이 깨지게 된 겁니다. 추진력 말씀하시는데 추진력 끝내주는 사람은 히틀러였고 모택동이었고요. 차베스, 마두로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으로 따지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끝내줬죠. 왜? 우파와 이 경제 성장하던 때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아니라 독재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그것도 좌파들이 왜 칭송을 합니까? 친문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해경궁 김치 사건으로 앙금이 있던 친문들은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만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과 댐댐이도 중요합니다. 가까이 만나보면 상당히 친화력도 있고 선입관을 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성을 지닌 사람인데요. 오래 겪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돌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느낌들, 다른 사람이 있는 어떤 상처나 어떤 그 느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중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인성, 이런 걸 느껴가지고요. 저는 그 후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는데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저는 인성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저는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깊이 알고 있고요. 아주 육감적으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동갑내기로 함께 도지사를 지낸 동료로서 새겨들 필요는 있습니다. 형수 욕설처럼 그가 보인 거친 품성이 대통령으로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